지금 우리 이온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두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간이전기 전도계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온이 들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온이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온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죠. 여기 보면은 도선이 있고요. 여기 은색 도선이 있고 각각 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한쪽은 플러스 극, 다른 쪽은 마이너스 극. 그래서 어디 갔어? 펜테블릿에 연결을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도선이 끊겨 있는 부분을 이 이온들이 메꿔주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면서 소리와 이런 불이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조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원들이 어떤 음료수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증류수 이거 반응했나요? 그래서 어쨌든 중류수는 반응 안 했죠. 그리고 파워에이드랑 포카리 스웨터는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자기 조언이 가져왔으면 실험을 했을 거고요. 안 가져왔으면 반응 안 했, 아니, 확인을 못 했을 텐데, 이거 파워에이드랑 포카리 스웨터는 대표적인 이온 음료죠. 게토레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온 음료에 이온이 많이 들어있겠죠. 이거 염화나트륨 소용액은 요거는 소금물인데요. 우리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는 용액이란 뜻이에요. 물 숫자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금물이랑 같은 건데 어쨌든 얘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설탕 수용액도 마찬가지로 설탕을 물에 녹인 용액인데 이거는 설탕물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얘는 소리가 안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여기다가 파워에이드, 포카리 스웨터, 뭐 소금물, 그리고 증류수, 설탕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뭐 다른 반에서 탄산음료, 뭐 실성사이다, 스프라이트, 뭐 콜라 뭐 이런 것들 다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탄산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1교시 때 미리 이 음료를 따거나 이미 따서 먹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집에 있던 거 그냥 청소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요리용으로 쓰는 그런 탄산 음료를 가져온 경우에 반응이 약했어요. 처음 딴 거를 사용했을 때보다 반응이 약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음소거를 해제하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채팅창을 못 봐, 선생님이. 그 이유가 뭘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거기 있지, 너희들? 탄산이 빠졌어요. 그렇지, 탄산이 빠지죠. 바로 탄산이 빠졌다는 게 이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 기체 형태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탄산이온이 적고요. 그래서 반응이 적겠죠. 그리고 뭐 코코팝 뭐 이런 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소리는 안 나지만 불이 잠깐
잠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 그런 경우도 어쨌든 이온이 아주 소량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전기가 통하는가? 3번. 선생님 벌써 계속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3번 여러분 잘 썼겠죠? 3번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러면 이온이 들어있으면 왜 전기가 통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썼을 텐데 정답은 요겁니다. 당연히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고 이온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 전하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전하를 띠니까 이온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온이 전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까 선생님이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그 전하가 이동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메워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온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1번 정도는 썼을 수 있는데 2번은 못 썼을 거예요. 2번은 요거는 적어 놓도록 합시다. 실제로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 아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냥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다가 물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어지지 않는 게 바로 앙금이라고 했었고요. 이런 앙금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앞에서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그거를 한번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 수돗물도 보여줬어요? 수돗물. 수돗물을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수돗물 보여줬어? 여러분, 거기 있나요? 거기 있어요? 아, 수돗물 보여줬죠? 니들 그거 선생님이 씻어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보여줬지. 아마 결과도 적으라고 했을 거야. 기억났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돗물까지 봤기 때문에 아마 결과를 정리를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결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반응은 증류수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질산 나트륨 수용액도 나타나지 않았고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랑 염화 칼슘 수용액 그리고 수돗물에도 약간 증류수랑 비교했을 때 약간 뿌얘지는 걸 봤죠 우리가. 그러면 각각의 우선은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요 다시 말했듯이 요거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이 수용액이라는 건 물에다가 녹였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루 형태로 있는 이 물질을 수용액, 물에다가 녹여서 만든 용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학식도 나와 있죠. 여기 이게 이름이고 이게 화학식이죠. 화학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게 바로 양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이온 이렇게 쓸 수 있죠. 음이온 쓸 수 있고 질산나트륨 수용액도 마찬가지예요. 양이온, 음이온. 여러분 다 배웠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쓸 시간도 줬지. 그래서 썼을 거야. 얘 같은 경우는 화학식을 봤을 때 얘가 전하가 2배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있고 염화 이온은 지금 전하가 얘보다 2분의 1 낮기 때문에 2개가 있어야 되죠. 이 전하의 비를 맞추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산은 같은 경우는 은이온이랑 질산이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얘네들 1대1로. 자, 이렇게 다 적었죠. 못 적은 친구는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다가 나는 잘 모른다 하면은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러면서 외우세요. 염화 이온, 이거 질산 이온. 여기는 화 안 붙인다는 게 지금 특이점이지. 그리고 요거는 칼슘 이온, 요거 은이온. 얘네들은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은 결국 과정 3이라는 건 저 A,
A에서 이렇게 각각의 용액에다가 질산을 넣은 걸까 과정 3인데요. 여기서 생성된 앙금은 어떤 이온이 반응하여 생긴 것인지 토의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안 했죠 우리? 이거 정리 지금 처음 하는 거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지금 질산은이랑 반응한 거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랑 염화 칼슘 수용액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염화 이온이죠.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건 염화 이온이고 염화 이온과 반응하는 건 당연히 양이온인 은이온이겠죠. 그래서 염화 이온과 은이온이 반응해서 이런 흰색 앙금 AgCl 염화은이라고 있습니다. 염화은이 만들어지죠. AgCl. 그러면은 네 번째 우리 수돗물 그때 보여줬잖아요. 수돗물 과정 5가 이 B 실험이었어요. B 실험. 수돗물에 질산을 넣은 거. 이 수돗물이 약간 뿌옇게 됐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돗물에도 은이랑 반응하는 그 염화이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염화이온. 그래서 염화이온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서서 질산은이랑 반응한 게 염화이온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그러고 나서 흰색 앙금이 수돗물에서도 생겼으니까 수돗물에 염화은이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다른 종류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 아이오딘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여줬을 거예요. 보여줬죠. 노란색 보여줬죠. 요거는 뭐랑 섞었냐면 아이오딘, 칼륨이랑 질산납이랑 섞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아이오딘이나 납이 됐죠. 얘를 적어보면은 KI일 거고 얘는 PbNO3겠죠. 근데 PB는 2 플러스죠. 보면은 2 플러스죠. 그러면 NO3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2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데 가로에다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 반응시켜서 봤더니 아이오딘화 이온이랑 나비온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노란색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도 전하를 맞춰줘야 되죠. 전하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전하가 다르니까. 그래서 I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질산납이랑 그 황화나트륨 이름도 반응시켰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무슨 색 나타냈었어요? 기억 안 나요? 요거 검은색 나타냈었습니다. 황화납. 기억나요? 검은색 선생님이 보여줬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납이 2 플러스고 황화도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대1로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색. 그래서 노란색이랑 검은색 요거 봤었는데 근데 요거를 못 봤었어요. 그때 탄산칼슘 요거를 못 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칼슘 이온 2 플러스랑 탄산 이온 2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을 만듭니다. 흰색 앙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진주 목걸이. 이 진주가 바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으로 된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이 아이오딘이나 납이랑 탄산칼슘이랑 그리고 방금 배웠던 염화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앙금을 통해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필기를 해줘야 됩니다. 노트에다 필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앙금을 형성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온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 나름대로 또 암기법을 가져왔어요. 나 암질로 된 칼이 있어. 그래서 나트륨 Na 플러스고요.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고요.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고요. 칼륨 이온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외워둬야 하고요.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그림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그림도 그려 놓으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노트에 교과서에 이미 그림이 있는데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질산은 수용액이죠. 이거 질산은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 요거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죠. 보니까 지금 둘 다 50ml에 대해서 4개의 이온이 지금 둘 다 들어있죠. 각각 비커에. 그것은 농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내가 섞었어요. 섞으면 당연히 은이온이랑 염화이온이랑 결합을 한 상태로 앙금을 이루겠죠. 흰색 앙금을 이루겠죠. 그 흰색 앙금은 처음에는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그 수용액 상에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결국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은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 상태가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 상태로 있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숫자를 맞춘 겁니다. Ag 플러스 2개 있고 Cl 마이너스 2개 있기 때문에 2개가 생겼겠죠? 그래서 숫자 맞춰줬고요. 옛날에 이거 선배들 수행평가 봤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가라앉았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이거 다 틀리겠어요. 이렇게 개수 맞춰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한 애들도 있고 반응하지 않은 애들 남아있겠죠. 이온 형태로. 질산이온이랑 지금 나트륨 이온들은 이온 상태로 그냥 물에 녹아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개수 맞춰서 여기 그림대로 그림에 있는 개수 맞춰서 그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농도가 같을 때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선생님이 만약에 농도를 다르게 표현해서 그려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질산은 수용액에 지금 농도가 더 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은이온이 3개야. 여기 질산은 생략할게요. 그래야 되나? 질산 여기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할게. 질산이온. 그러면 이 은이온, 질산은 수용액이 더 농도가 높다고 했을 때 염화나트륨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가 반응을 시키면 당연히 2개의 앙금은 생기지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Ag 플러스가 여기 이온 형태로 이렇게 떠다니는 걸 여러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질산 3개, 질산 이온 3개, 뭐 나트륨 이온 2개, 나트륨은 색칠해 볼게요. 2개, 이런 식으로 다 그려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농도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만약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 그렸죠? 저희 설명하는 동안 넘어갑니다. 넘어가? 안 된다는 애가 없어, 지금. 그리고 요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42쪽에.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래프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프 문제. 요거는 우선 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 문제가 있는데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할 때 A, B, C, D 얘네들 뭐냐 맞춰봐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험 장치를 또 마련을 해줘야겠죠? 자, 먼저 비커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온들이 수용액이니까 녹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질산은을 첨가를 해준다는 건데요. 요거는 뷰렛이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질산은 수용액을 넣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온 형태로 떨어져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조금씩 한 방울씩 첨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프 요거 그려줘야 됩니다. X축은 요거 질산은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때문에 질산은 수용액의 부피 얼만큼 떨어뜨리냐 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특정 이온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이온수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각각 이온들이 이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림에 따라서 어떻게 수가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0에서 특정 처음에 이 비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0에서 처음 숫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얘는 반응을 안 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수가. 반대로 Cl- 같은 경우는 얘는 질산은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 은이온이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점점 줄겠죠. 왜냐면 이온 형태로 없고 AgCa라는 앙금 형태로 존재를 하니까 점점 줄다가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이온 형태가. 그럼 이번에는 이 은이온이랑 질산이온 보도록 할게요. 질산이온 같은 경우는 질산은을 첨가하면서 점점 이 숫자가 이 비커 안에 있는 이온 숫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처음엔 없었어요. 지금 없었어. 그리고 은이온 같은 경우는 얘는 들어가는 순간 염화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이온 형태로 없죠. 앙금 형태로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염화이온이 없어지는 이 순간까지는 얘는 계속 0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염화이온이 다 사용된 이후부터 이제 첨가하는 족족 이온 형태로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증가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나트륨은 C고요. 염화이온은 지금 D고요. 그리고 질산이온은 A고 그리고 은이온은 B라는 거 알 수 있죠. B 같은 경우는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을 넣은 건데 질산은 수용액에 염화나트륨을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